자, 이제 여기 보시면 호르몬 관련 질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144페이지입니다. 참 이것도 고운말 써야 되네. 자,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 이게 특징입니다. 부족하면 당연히 탈나겠지. 근데 많아도 탈나는 거예요. 자, 생장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니? 뇌하수체에서 나오죠. 뇌하수체. 아유. 특히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데요. 중학생들 그냥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생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놈인데 결핍이 되니까 키가 작다든지 어디가 작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은 키가 큰 거인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 특수한 부위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한 개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 티록신 잘 받으시고 인슐린 잘 받으세요. 인슐린이 특히 결핍되면 뭐가 나옵니까? 당뇨병입니다. 자,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는 겁니까? 이자에서 분비됩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하는 일이 뭐죠?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혈당량.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혈당량이 높게 돼. 그게 당뇨병이야. 이 당뇨병은 혈당량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거든. 혈당량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야. 혈당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티록신이 결핍됐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쉽게 피로 체중 감소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오줌요자에 당이 섞여서 나온다. 원래 오줌에 당 섞여서 나오면 안 돼. 심한 갈증 소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종대왕님께서 이 병에 걸리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그 추측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 그 엄청나게 대식가요. 한 끼 하루에 10번 밥을 먹었다 그러나 뭐 8번 밥을 먹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먹었대요. 나도 그렇게 못 먹는데 그렇게 먹었대요.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뭐 하느냐 하면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놈입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너지가 막 생산되게끔 기분이 막 막 솟구치게끔 하는 그런 놈이거든. 티록신. 그게 결핍이 되니까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고요. 에너지가 막 솟구치게 하는 놈인데 그게 안 나오니까 쉽게 피로,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살찌는 거지. 근데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 돼가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살이 쭉쭉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항상성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건데 누가 해주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과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이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요. 아이고, 내가 강의한다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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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온을 항상 36.5도씨 건방에서 유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혈당량을 한 90, 80mg per 밀리리터로 뭐 유지시켜 준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 죽어요. 죽는다고. 혈당량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고혈당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지만 저혈당은 그건 곧바로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배고파서 허기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저혈당 증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봤자 큰 문제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혈당 증세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체온 유지, 이거는 여러분들 당장 몸의 체온이 약 3도에서 4도 이상 떨어지면 그냥 쇼크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이거는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단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못했는데 죽어버린다고. 상당히 중요한 자조입니다. 그 한 예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거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어떻게 누가 간뇌가, 내가 그랬지, 간뇌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최고 사령관이다. 간뇌, 특히 간뇌 시상하부라고 적어졌을 겁니다. 제발 이 간뇌의 명령에 따라서 열을 방출량과 열을 발생하는 거, 열 방출량은 왜 열 방출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내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려고 열 방출량,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열 발생량은 왜 그러는 거야? 내 몸의 온도를, 몸 온도를 올리려고, 내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이럴 거 아니야. 이거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열 방출량은 내 몸에서 열을 밖으로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열 발생량은 내에서 불을 질러 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온도를 올리려고. 그 왜 그런, 내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 거냐? 더워서 그런 거야. 더워서. 내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추워서 그런 거야. 추워서. 예를 들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볼게. 이게 혈관 근처, 피부 근처 혈관이라고 하는 건데,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확장.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것은 더울 때야. 추울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 피부 근처 혈류량이 증가를 해. 혈류량이 뭐야? 혈액의 흐름량. 피부 근처로 피가 많이 간다고. 봐봐, 이거 확장이 돼 있잖아. 요쪽 봐라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해봐. 여기 확장이 됐지. 피가 많이 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열은 뺏긴다니까. 그럼 열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열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빨리 내 몸에서 열을 빼내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추우면 봐봐.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지? 수축이 된다고. 수축이. 이때가 추울 때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쪽으로 피가 안 갈 수가 있나? 간다고. 이쪽에 안 가면, 피 안 가면 이 새끼들 다 굶어 죽는데. 가긴 가는데 뺏기는 열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열이 나가긴 나가. 여기는 한 마리밖에 안 나가고 이거 세 마리가 나간다고. 자, 근데 말이야, 이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되면 이건 참고사항이야. 참고. 이게 추울 때 그렇다며.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혈압을 견뎌내지 못해. 혈관이 튼튼하면 상관없는데 혈관이 튼튼하지 않는 부분에서 압력을 받아 혈관이 터진다고. 피가 나오지. 이게 뇌에서 일어나면은 뇌출혈이라고 해서 그냥 죽어요. 툭 쓰러져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추워질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때? TV 뉴스에서 그러지. 내일 갑자기 추워지니까 운동은
새벽에 운동 나가지 마시라고. 나이 드신 분들 나가시더라도 반드시 손 장갑 끼고 모자 쓰라고 그러잖아. 체온을 유지시켜 주겠어. 근데 이게 찬 기온이 싹 돌아버리면은 뇌 쪽에, 뇌도 수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피가 가거든. 거기 혈관 터지면, 뇌에서 혈관 터지면 살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야?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는 열 방출량을 늘리는 거야?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야? 이게 바로 열 방출량을 늘리는 현상이야. 이거는 요거는 참고사항이니까. 이거는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겠냐? 이거는 열 방출량을 늘리는 거고, 이건 열 방출량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 이거는 열 발생량하고 관련이 있나? 이거는 열 발생량하고는 관련이 없어. 열 발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니까. 열 발생하고는 열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 몸에서. 하고 관련이 없다니까. 열 방출량하고만 관련이 있다니까. 자, 그래 놓고 한번 봐봐.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거는 높아지면 나는 어떻게, 나는 덥다고 느끼잖아.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나는 덥다고 느낀다고. 왜? 체온이 높아지거든. 즉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고온 자극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누가 감지해내는 거야? 간내가 감지를 해낸다고. 간내가 감지도 하고 간내가 명령을 내는 거야. 야, 이거 주변에 온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가열돼서 내 체온이 계속 올라서 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야지. 땀. 왜냐하면 땀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면서 열을 뺏어서 날아가거든. 이건 기화열을 이용하는 거지. 땀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열 방출을 하는 것을 증가를 시키는 거야. 열 방출하는 걸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화열을 뺏어서 날아가고 피부 근처 혈관을 가서 열을 방출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 때문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온다는 거야. 이게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덩달아 내 체온이 낮아지거든. 그런데 이제 춥다고 느낀다고. 춥다고. 이게 저온 자극이야. 간내가 그걸 감지해서 명령을 수행하는데 빨간 명령과 파란 명령을 수행하지. 빨간 거는 신경, 어떤 신경? 자율신경. 자율신경 중에 뭐고? 교감을 하는 거지. 추운 게 위급한 거야. 그 다음에 파란 거는 호르몬.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네. 자, 간내가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뇌하수체를. 간내가 뇌하수체를 자극할 때, 뇌하수체를 자극할 때 뭐냐면 갑상샘 분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타이로이드 레귤레이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게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몰라도 호르몬으로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TSH라고 하는 게 분비돼. 이건 TRH예요. 요거는 TRH.
그러면 TSH라는 호르몬이 뇌하 수치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받아서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예요. 티록신. 그걸 증가시키는 거예요. 분비량을. 그러면 이거 막 에너지 만들어내는 놈이라 그랬지. 세포볼 촉진을 해가지고 열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뿐만 아니라 그냥 열이라고 하는 거 그냥 버려버리면 돼. 너네 돈 버는 게 쉽니? 돈 쓰는 게 쉽니? 돈 쓰는 게 쉽잖아. 열 버려버리는 게 더 쉽다고. 그런데 돈 버는 건 어려워. 열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도 열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그냥. 그래서 근육 떨림 같은 것들 말한다. 누가 교감신경 근육이 덜덜덜덜 떨리니까 열이 발생해. 그래서 추우면 벌벌벌 떠는 이유를 알거냐. 열 만들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열 만들라고. 열을 발생시키는 걸 증가시키는 거야. 뿐만 아니라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킨다고. 그래야 버리는 것도 줄이지. 열을 버리는 것도 줄인다고. 그래서 체온 조절 과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울 때 체온이 낮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는 거는 이거는 열을 버리는 것을 줄이는 거고요. 근육 떨림과 세포불 촉진은 열을 만드는 것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거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바탕으로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혈당량 조절 과정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혈당량이 높다는 것은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까지만 적어놨고요. 혈당이 나기도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두 개 중 누가 위급한 겁니까? 굶은 게 위급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면 그냥 디벼져 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그냥 자면 돼. 근데 굶은 거는 너 이런 말 들어봤지? 3일 굶어 가지고 뭐 담장 안 넘는 놈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만큼 굶는다는 게 힘든 거요. 나 안 굶어 봤지. 나는 굶어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예, 학교 도시락을 못 사 가지고 점심시간 때 굶었어요, 나는. 굶는 애가 한 반에 한 60명이면 한 반에 한 10명 정도가 굶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으니 야 진짜 끝내준다 그지? 예. 왜요?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있었는데 굶었어. 자, 혈당량이 감소를 합니다. 굶었으니까 혈당량이 감소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혈당량 감소. 이걸 간내가 알아냅니다. 간내가 알아내가지고 간내의 명령에 의해서 이자 쪽으로 명령을 줍니다. 이자.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글루카곤. 자, 굶었다에 기억하고요. 글루카곤에 기억하고 연결시키면은 잘 외워질 겁니다. 굶었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글루카곤이 어디 가느냐면 이걸 외워야 돼요. 간입니다. 간. 간에 가서 이 간에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을 막 연결시켜 놓은 일종의 다당류인데요. 이 글리코겐을 자릅니다. 커팅을 해요. 착착착착착 두부 썰지 썰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피 타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혈당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싫지. 조금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일찍 깨웠어. 그럼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일어났다가 엄마가 자꾸 밥 먹으라 그래. 먹기 싫어하면 짜증내면서 이제 학원 간다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진작 배고파지기 시작하네. 아예 엄마가 밥 먹고 가라 그럴 거 먹고 나올 걸. 배가 꼬르륵 하면서 허기가 막 찌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뚱땡 같은 선생님이 여기서 막 웃겨가면서 막 하고 그런 게 몇 번 웃다 보니까 한 30분 지났는데 배가 안 고프네. 그래서 살짝 크기가 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이겁니다. 혈당량이 너네들 밥 안 먹어서 아침을 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당량이 감소되는 걸 간내가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장기에 포도당이 세포 너네가 굶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네들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굶는다는 이야기야. 걔네들은 덩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저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포도당을 공급 못 받았던 세포들도 있을 거라고. 그 세포 오늘 아침까지 안 주면 뒤지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간내가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이자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이자가 글루카는 빨리 분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긴급하게 잘라서 혈당 양을 다시 내려놓는 거지. 정상 범위까지. 그래서 허기가 없어지는 거야. 알겠냐? 그걸 그 포도당 보상이라 그래. 포도당 보상 어, 어. 보상이라 그래. 그래서 굶었을 때 조금만 한 끼 굶었을 때 정도는 그렇게 두 끼 정도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두 끼, 세 끼, 네 끼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거 정상 혈당량으로 이렇게 혈당량을 첨가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제 밥을 먹었어요. 또는 달짝지근한 그 탄산 음료를 먹었어요. 그럼 혈당량이 증가를 할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느껴? 간내가 느껴가지고 또 명령을 내는가? 이대로 두면은 너네 달고나 해가지고 이렇게 뽑게 하는 거 그 저기 뭐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달고나 요렇게 해도 뭐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봤어? 달고나? 달고나 알긴 아니? 그 설탕 가지고 만들거든. 물론 소다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설탕 가지고 만든다고. 설탕 걷으면 어떻게 되니? 달고나는 설탕에 엄청나게 그 저기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이 설탕을 굳혀 놓은 거잖아. 혈당량이 높으면 피 속에 설탕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원래는 포도당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받는 거야. 장기가 점점 달고나처럼 만지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대로 이대로 놔두면 돼, 안 돼? 안 돼. 이자의 명령시켜주고 빨리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인슐린은 뭐니? 지나다니는 이게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전부 글리코젠으로 다시 다 불러들입니다. 피는 어차피 간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야 되니까. 왜 누가 왔니? 왜 이쪽으로 툭 들어? 그분이 오셨니? 민지가 왔나? 민지 오늘 못 논다 그랬는데. 응. 왜 온니? 네 유민이 아나? 응. 유민이 키 크대. 태환이 어저께 물어봤는데 태환이 뭐? 72? 너것도 커졌다는 건 아냐? 요만한 애들이 이만해졌어. 이만해졌어. 아이 모르는가 보네 너거나. 글리코젠으로 이거 반드시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정상 혈당합니다. 이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뭐한다? 합성해서 저장을 하지. 세포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야, 인슐린이 지나다니면서 세포한테 포도당을 강제로 집어넣어버려. 이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고,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안 되느냐면은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 유전병이야. 동양 사람들한테는 많이 없어.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보면은 내가 그때 해성이 막 떨어져 가지고 소행성이나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데 그때 몇몇 뭐 정부에서 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남자 아기가 요 병에 걸리는 거야.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병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출 수가 없어. 그래서 고혈당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수가 있거든. 특히 그런 사람은 고혈당일 때는 의식 잃더라도 그래서 상관없어. 저혈당일 때가 문제야. 그래서 이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이제 그 주사가 없어가지고 주사 구한다고 뭐 비행기 못 타고 헬기 못 타고 막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영화 제목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 다음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워낙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한 시간 뒤에 먹고 그걸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세종대왕처럼. 그러니까 계속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 아니야. 혈당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간하고 모든 장기하고 세포들이 인슐린을 보기를 그냥 그냥 뭐 금보기를 돌처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인슐린을 인정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자에서 인슐린은 나와가지고 포도당 줄이려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참아야 됩니다. 인슐린 줄이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별짓을 다 하는데 주변에서 말을 안 듣는 거야. 인슐린 말을. 그게 이제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래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 우리나라에는 원래 당뇨병이 거의 없었어요. 나이가 먹고 돌아가시기 전에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못 먹었으면은 임신부들도 당뇨병들이 거의 안 왔어요. 당뇨병 생길 이유가 없어요.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는 게 대반세. 점심 정도는 그냥 못 먹는 형태고 그랬는데 내가 특히 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만 보세요. 나는 옛날에 생각도 못한 것. 그래서 난 뷔페를 잘 안 가려고 그래. 뷔페 가면은 막 이게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음식을 보면 살짝 이성을 잃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귤이 굉장히 귀했었거든. 그 귤을 한 개를 사와가지고 그걸 우리 형을 주는 거야. 그래서 형한테 주면서 그거 조금 떼다가 우리 동생을 줘. 나는 안 줘. 근데 나는 먹고 싶었거든. 그래 형이 이렇게 입속에 싹 집어넣을 때 그때 손을 틀어가지고 귤을 입에 속에 집어넣으니까 형이 지껏 뺏어갔다고 날 줬거든. 이게 맞아가면서 막 먹었던 기억이 나. 맞아가면서 그래서 음식을 보면 그러는데 그게 뷔페 한 봐봐. 얼마나 음식이 풍부하냐.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내한테 그랬던 말이 있어. 너 이거 한 끼 굶는 거 그런 거 고통스러운 거 아니다.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대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얇은 속살이 드러나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죽처럼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었대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전혀 안 되거든. 똥을 누면은 그걸 끓고 내려오기 때문에 피똥을 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 보고는 너희는 행복한 거다. 그런 이야기. 이제 너가 보면 참 세대가 참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발달해 온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한 거야.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느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발달되어 온지 알겠지? 그 우리 아버지는 놀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 논에서 소로 농사 짓다가 중학교 간다고 학교 가니까 그때 선생님한테는 할아버지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고. 이게 선생님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보고 농사꾼이 학교 간다고 두들겨 팼어요. 농사꾼이 걸 배우면 농사 못 짓는다고. 왜?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거든. 그래서 그 책 있잖아. 교과서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다 불태워버린 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때 우리 할머니가 거기서 할아버지 몰래 불타는 책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공부시켰다 그러더라고. 공부시켰다 그러더라고. 그런 때였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 그치? 지금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잖아. 지식사회거든. 자, 그럼 이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돌아다닌 걸 봤고요. 해방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을 하고 중학생 때 고등학교 좀 올라갈 때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좀 올라갈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로는요. 아버지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흑인 병사를 본 거야. 미군 흑인 병사들을 보고 그 낙동강에서 그 저기 전투가 끝나면 시체들이 막 물에 떠내려 온대요. 시체들이 물에 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는 거 보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에 갔고 베트남 전쟁에 그걸 그래서 그 뭐지 박정희 시대 지나고 그지 그 광주 사태 일어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전주 뭐지 전주란다 전두환 대통령 그 군사 쿠데타 그것도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올 때는 공책한 건 없고 막 풀죽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한 20년 전인가 그때 그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하셨어요. 미국 갔고 캐나다, 러시아 뭐부터 해서 남미 지역, 유럽, 아시아 쫙 한번 거의 한 5년에서 한 7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도졌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상상이라고 해본 적 있냐고. 없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세계에서 사시는 거야. 굶어라 봤니? 뭐 살 뺀다고 굶지 너희들이. 자, 여기 있는 문제 쭉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 틀린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3학년 1학기 때 가서 또 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입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그죠? 글루카곤.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인슐린입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고등학생 때서 스님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한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위가 안 좋아요. 수위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첨가시키는 건 글루카곤은 감소시키는 건 인슐린.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거 또 나오죠. 그만큼 혈당량이 중요해요.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이 뭐가 분비가 되냐면은 밥을 많이 먹은 거잖아요. 혈당이 날 굶은 거지. 굶었다 기억 나오죠. 그렇다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A죠. 그럼 간에서 혈당량이 적으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혈당량이 높을 때는 많이 먹은 거예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혈당량을 낮추라고. 그건 B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깁니다.
자극의 종류와 반응 경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야 너 눈 떠. 눈에다가 눈 떠 가만 있어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귀도 열어놓고 뭐 다 이렇게 놓고 잡아놓고 똑 떨어뜨리고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보세요. 눈을 감켜놓고 다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보통 떨어뜨렸을 때 얼마가 떨어졌을 때 잡냐면 24cm, 21cm 이런 식으로 되면 평균 값이 한 20cm 떨어지면 곧바로 잡아요. 차를. 너 왜 계속 웃고 있는 거니? 내가 무슨 개 금연이냐? 니 때문에 내 자꾸 방송국에서 기웃기웃거리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자 소리를 듣고 이게 눈을 가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가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비로소 잡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30cm.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길수록 자를 잡기 위해 걸린 시간이 길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땅 소리를 귀로 듣고 잡는 반응보다 빠르다.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이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청각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는요. 자,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시각, 눈, 시각, 되뇌, 척수, 운동, 손근육인데 소리 작은 귀, 청각 여기서부터는 같죠. 되뇌, 척수, 운동, 신경, 손의 근육 잡 여기서부터는 같아요. 여기서는 같은데 단지 빛 자극이 눈으로 와서 시각 신경으로 가느냐, 소리 자극이 귀로 와서 청각 신경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뭐가 반응의 중추인 뭐다? 되뇌. 보세요. 되뇌. 쌤 왜? 척수 지나잖아요. 그럼 대뇌에서 운동신경으로 가기 위해서 척수를 거쳐가는 거지. 척수를 거쳐가는 거지. 사령관은 누구니? 대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뇌인지 쌤 대뇌인지 대뇌하고 척수가 이러면 자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이라고 할 때 떨어지는 걸 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나? 또는 떨어지는 걸 보지 않았나? 여기는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 땅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 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다음 뭐냐? 평형감각 이런 것들은 전부 대뇌가 대장입니다. 대뇌. 의식적 반응입니다. 대뇌가 시켜서 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 그래.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그치? 전기줄 타고 전기가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이때 걸리는 시간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야이 느린 놈, 야이 넌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고 하는 애들 있지, 그치? 저기 호주에 가면 나무 넓은 거 있나? 이렇게 움직이는 놈 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도로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차들이 서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못 봐서 이렇게 가는 거. 독수리가 좋아하거든, 걔를. 근데 발견을 잘 못한대. 발견만 하면 독수리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에서 움직일 때 거의 느리게 움직여서 이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또 이게 팔도 가늘고 길잖아 걔네들 다리도. 독수리도 높은 곳에서 날아갈 때 헷갈리는가 봐. 근데 웃긴 게 나 이거 독수리한테 잡혀서 날아가는 나무 넓어 보니까 불쌍해야 되는데 걔에서 움직이는 것도 잡혀가서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움직이더라고. 원래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척수이다. 아닙니다. 되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다. 맞죠?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시간에 차이가 없다? 아니죠.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지. 의식적 반응.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의 경로를 완성하시오. 자극, 눈, 시지각신경이면 대뇌를 거쳐서 다시 척수를 보내서 운동신경 손해근육 반응으로 이렇게 되겠죠.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반응 시간이 다른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 반응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또는 반응의 그 자극의 전달 경로, 자극의 전달 경로라고 그래야 되나?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은 뭐죠?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근데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에 직접적인 관여를 못해요. 간접적으로 대뇌가 뒤에 깨닫고 뒤늦게 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자, 이게 대표적인 뭐죠? 무릎 반사입니다. 무릎 반사. 참 한국말 어렵지? 무릎의 피업 받침입니다. 이게 무릎 반사, 대표적인 척수 반사의 일종입니다. 척수가 뭐죠? 중추 역할을 합니다. 척수. 그렇다고 해서 대뇌가 감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뇌가 감지는 하긴 해요. 근데 대뇌가 감지하기 전에 먼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척수 반사.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책상을 앉혀놓고 눈을 감고 다리에 힘을 뺍니다. 다리 힘주고 있으면 아무리 때려도 다리 안 올라갑니다. 그때는 다리 힘 빼라고 머리를 때려줘야 돼요. 땡. 다른 한 사람이 고무망치죠. 이 쇠망치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무릎 부서집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쇠망치로 하면 안 돼요. A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쇠망치로 무겁게 내리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형벌을 시행하는 걸 그 유럽에서 온 사진사가 직접 촬영도 했어요. 중국의 그 저기 마지막 황제가 푸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황후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황후 이름을 또 까먹었다. 이 참 머리 그 황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청나라 이제 끝 무렵입니다. 이때 이제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대신 한 명을 신하죠, 신하. 대신하면 거의 왕급인데, 이 중국은 황제 나라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너는 무슨 왕해라, 누구 왕해라 이렇게 돼 있어. 다 왕이에요. 왕 밑에 그 대감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참 그 저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신하 한 명을 이 형벌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껍질을 벗겨요. 사람 껍질을 벗기고 망치로 무릎부터 해서 발목부터 해서 망치하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내요. 그 다음 무릎 잘라내고 손 잘라내고 요 팔뚝 잘라내고 어깨 잘라내고 휘 잘라내고 코 잘라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엉덩이 잘라내고 그 다음에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형이 진행되려면 하루 내내 그게 진행이 돼요.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걸 서양 사진사가 그걸 찍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는 19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참 이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사회가 발달해서 지금 지구상에 그런 형벌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시행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왕따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미국이 미군 데리고 아마 쳐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인권 국가가 아니거든. 그렇지? 지금은 아마 그런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참 응? 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너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막 생각나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리가 툭툭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죠? 땅 때린 거 빵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올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내 되뇌가 알아버린 거예요. 올라갔다는 걸. 다리 내려라. 그래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뒤니까 되뇌가 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난 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 반응. 요것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학생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학원 오픈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온 학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의식입니다. 의식. 이름이 의식이가 있었어요. 몸이 거대했었는데요. 얘가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살 빼가지고 범선 너처럼 살 쫙 빠졌네요. 거의 풍선처럼 생겼던 그런 학생인데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살 뺐는데 진짜 놀랍더라고. 진짜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내 기억합니다. 의식이 얘 이름을 잊어먹을 적이 없어요. 자, 무조건 반사이고 적혀있죠. 닿는 것을 느끼고 이건 느끼고 이건 대뇌가 관여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되뇌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끼고 오른판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날 의식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조건 반사를 할지라도 대뇌로도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알아라고. 그지? 내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 알아야 돼.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팔을 드는 반응보다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움직이고 나서 내가 움직였다고 손드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대뇌가 명령 내리기 전에 감지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보는 거야. 이게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럽게 위급이 다가오면 그 위급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행동하고 보고 그 다음 내 대뇌가 감지를 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자,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팔을 드는 반응보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반응의 경로가 팔을 드는 반응의 경로보다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가 short 짧고 단순하다는 이야기죠. simple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다리가 들리는 거 이거 뭐죠? 무조건 반사. 팔을 드는 경로는 의식적 반응. 자극을 수용합니다. 무릎으로 때리죠. 감각신경을 타고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척수까지만 일단 갑니다. 그러면 다시 운동신경으로 와서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리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선생님 요거 있으면 무슨 신경이니? 감각신경이라 그랬지. 옆구리에 혹 달려 있으면 감각신경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척수에 여기가 척수.
척수까지만 가고 바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척수까지 간 놈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뇌까지 가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뇌까지. 여기가 대뇌. 그 대뇌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도 가지만 이 신호가 이렇게도 올 수가 있는데 여기가 더 길고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리를 내리고 팔도 올리고 야 나 따리지 마 이러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척수로 갔지만 대뇌가 여기 있지. 그래서 다시 척수로 오잖아. 대뇌의 판단 과정을 무조건 반사가 여기 있는 거는 거치지 않는 걸로 해야겠죠. 매우 빠르게 일단은 위급한 걸 벗어나 놓고 위험한 상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거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 거는요, 법률로서도 이거 형벌 처벌을 안 해줘요. 형벌 처벌로 안 해줘요. 이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그 들어가 있는 개념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거 뭐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 이걸 뭐라 그러지?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너무 약하게 인정해줘요. 약하게 인정해.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넓어서 자 강도가 자기 집을 지금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2에 전화하고 이렇게 뭐 도시에서 그러지. 도시에서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들이 온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하면 금방 오지만은 저기 호주 시골이나 캐나다 가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자동차 타고 한 30분 가야 돼요. 그래 친구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30분이면요 강도가 무슨 일을 저질 자기 목숨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총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강도가 오면 일단은 같이 겨루는 거야. 그러다가 뭐 총으로 죽일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경찰이 와서 보는 거예요. 니 왜 죽였니? 아 나는 정당방위로 얘가 와서 내 땅을 침입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그럼 나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데 경찰이 깔려 있어요. 온데 경찰이 깔려 있으니까 잘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게 좀 문제죠. 요즘 그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본능 같은 걸 잘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옛날에 한번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 이제 강도가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든 강도였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 있는 거 뭐지? 빨래 말리는 빨래대 있잖아. 건조대를 들고 싸운 거예요. 칼 든 강도하고. 그런데 그 칼 든 강도가 빨래대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야. 처벌받았잖아요, 그 사람. 징역형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정 안 합니다. 특히 그 밤에 보면은 혹시 그 혈기왕성한 대학교 형 누나 오빠 이렇게 누나는 아니고 누나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가끔 싸움하고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연상하는데 한 대 맞잖아요. 그럼 같이 때리면 안 돼요. 그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딱 때리면 네가 먼저 선빵 달린 거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 있죠. 그거 안 돼요. 내가 처벌을 안 받으려면 계속 맞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찍어주고 CCTV가 계속 찍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맞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열받는 경우죠.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라는 거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쪽으로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지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스타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얘도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하나 더 그릴게요.
따라서 여기 자극을 딱 주면은요,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 자극을 딱 주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 끝까지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를 딱 자극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가고 여기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 더요. 여기를 딱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이 딱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이 가고 말아요. 그러니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건너뛰어서 계속 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가긴 간데 여기 대가리처럼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려 놓은데 여기 딱 오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요거 옆구리에 이거 콩나물 대가리가 옆구리에 달려 있으면 감각요리라 그랬습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옆구리에 달려 있으면 이 새끼 뭐죠? 감각요린입니다. 이거 나머지는 감각요리는 아닙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좀 더 줄여야지. 너무 이렇게 해보자. 자, 이런 오마이갓 요런 색깔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벌러진 곳에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신호는 얘만 콩나물 대가리냐, 얘도 콩나물 대가리잖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또 여기 연결돼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래서 A에 자극을 주면은 여기에 자극을 여기가 흥분당하면은 되뇌에 의해서 여기까지 C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E와 H를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대뇌를 통해서 갔으니 그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근데 얘 보세요. 제 색깔을 약간 바꿉니다. 요 감각경을 통해서 F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건너가서 이쪽으로 갔죠. 일단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H를 이건 대뇌가 아니잖아. 대뇌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반응 기관까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무조건 반사예요. 그렇지만 이 새끼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여기를 거쳤으면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뇌를 거쳐서 반응기까지 갔죠. 뒤늦게 하는 거지 대뇌가. 왜 길잖아. 여기는 3cm, 2cm, 3cm인데 3cm, 5cm, 2cm, 4cm 이렇게 가잖아. 훨씬 더 멀잖아 여기가. 그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다 쉬었다 할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의식적 반응과 선생님, 이 생물 중에도 이런 거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의식적 반응과 무릎 반사의 중추는 같다.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중추죠.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죠. 같은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고무망치, 쇠망치 안 됩니다. 고무망치가 닿은 자극을 대뇌로 전달되긴 되는데 뒤늦게 전달되지, 그지? 뒤늦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파라 라고 그러잖아, 그지? 얘가 쇠망치를 썼네 이러면서. 무릎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죠.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오른팔을 드는 방보다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죠. 항상 무의식적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요 노는 그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운동장에 잘 안 놀죠. 뭐 체육관이 있는데 그지?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게 낫지, 그지?
우리는 운동장이 있는데 한 반이 60명이에요. 한 반이 60명인데 보통 한 20개 반이 이렇게 있어요. 20개 반이 이렇게 있어요. 고등학교는 몇 개 반이 있냐면 15개 반 정도 되거든요. 1학년이 15개, 2학년이 15개, 3학년이 15개. 그럼 이 학생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장이요. 점심시간 되면 사람으로 그냥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공을 찬다고 생각하시면 공이 누구 공인지 몰라. 그래서 색칠을 다 해놔요. 축구공이다 색칠하고 공이 야구한다고 공이 날아다니거든요. 누구 공인지 몰라요. 공이 핑핑핑 날아다녀 이게. 그래서 점심 먹고 운동장에 가서 선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점심도 빨리 먹어야 이게 골대를 차지하고 이러지. 그래서 어떻게 운동장이 많이 못 나가거든. 그래서 교실에서 놀았다고. 복도에서 공차고. 그것도 심심하니까 어떻게 노느냐면은 이 친구 앉는 의자에다가 앞정을 이렇게 놔 놓으면 얘네들이 앉아요. 앉으면 찔리잖아요. 왁 하면서 일어나거든. 그게 무조건 반사야. 척수가 중추로 작용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나고 그랬거든요. 요거 가지고 놀면은. 왜냐면 어떤 애가 이게 조금 잘못 찔려가지고 문제가 좀 엄마가 학교 찾아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이게. 정상적입니다. 우리 놀 게 없어서 그랬어요. 자극 수용 무슨 신경? 감각신경이죠. 무릎 반사하니까 일단 척수로 가서 대뇌로 갈 수는 있지만 곧바로 운동신경으로 와서 반응해버리겠죠.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까다. 반응 경로가 전달 경로가 짧고 단순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됐습니다.